전기차 태아초 태아초 테슬라 중국 12월 실적 97,171대 판매 역대 2위 기록 경신하며 2025년 마무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시장의 뜨거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테슬라 중국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볼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확 던져볼게요. 테슬라 중국이 지난 12월에 도매 판매량 97,171대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세운 월간 기록 중에서 역대 2위예요. 1위는 언제냐? 2022년 11월이었는데 그때가 10만 29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세운 기록을 거의 따라잡을 뻔한 거죠. 이 데이터는 중국 승용차 협회, 영어로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 줄여서 CPCA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공식 통계를 내는 곳이라서 신뢰도가 높아요. CNEB 포스트라는 전기차 전문 미디어에서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비교 분석까지 해줬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도매 판매량이라는 거예요. 도매 판매량이 뭐냐면 테슬라가 딜러나 유통망에 넘긴 차량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종 소비자한테 인도된 차량 수인 소매 판매량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97,171대 중에서 중국 국내에서 팔린 게 얼마고 수출로 나간 게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보통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만든 차를 중국 내수용으로도 쓰고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로 수출도 하거든요.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 같은 달, 그러니까 2024년 12월하고 비교하면 3.63% 증가한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엄청 큰 폭은 아닌데 중요한 건 증가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전달인 11월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11월에는 86,700대였는데 12월에 97,171대니까 12.8%뛴 거예요. 이건 꽤 의미 있는 상승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이에요. 11월에도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고 12월에도 플러스를 찍었다는 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모멘텀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판매량이 확 올라간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이 한몫했어요. 중국에서는 차를 살 때 구매세라는 걸 내야 하는데 연말에 더 유리한 구매세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고객들이 연말 전에 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배송을 앞당긴 거예요. 이런 전략을 영어로 Pulling Deliveries Forward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래 1월에 인도할 차들을 12월로 땡겨서 고객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게 단순히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월에 판매를 몰아치면 1월 실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세금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연말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윈윈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세요? 지금 중국에는 BYD라는 토종 전기차 업체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니오, 엑스팽, 리오토 같은 신생 브랜드들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게다가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라인업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12월에 거의 10만 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건 여전히 중국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제품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볼까요? 12월 한 달 실적은 좋았는데 2025년 전체로 보면 어땠을까요?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테슬라 중국의 2025년 전체 도매 판매량은 85만 1732대였어요. 85만 대가 넘는 수치니까 절대적인 숫자로는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예요. 중국 국내 브랜드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신기술을 적용한 모델들을 쏟아내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갉아먹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공장 리뉴얼 때문이에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새로운 모델 Y를 생산하기 위해서 2025년 초에 생산 라인 전환 작업을 했거든요. 이걸 영어로 체인지 오버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생산이 멈추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분기 생산량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고, 이게 연간 실적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서 잠깐 테슬라 상하이 공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공장 이름이 기가팩토리 상하이인데요. 테슬라가 미국 밖에서 처음으로 세운 완전 자체 소유 공장이에요.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그해 12월에 벌써 첫 차를 생산했거든요. 중국 속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년도 안 돼서 공장을 짓고 차를 뽑아낸 거니까요. 이 상하이 공장은 지금 테슬라의 전 세계 공장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모델 3 세단하고 모델 Y 크로스오버를 만드는데, 여기서 만든 차는 중국 내수용으로도 팔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도 해요. 그래서 이 공장을 테슬라의 주요 수출 허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하이 공장의 효율성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25만 대 정도였는데, 계속 확장해서 지금은 연간 75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의 완벽한 공급망 때문이에요. 배터리, 모터, 전자부품 등 전기차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을 중국 내에서 조달할 수 있으니까 생산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는 거죠. 다시 2025년 실적 이야기로 돌아와서 7, 8% 감소했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 가격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85만 대 넘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다시 상승세를 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2026년으로 이어질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 중국의 실적을 볼 때 또 하나 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수출 비중이에요.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차를 중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달은 수출 비중이 높고 어떤 달은 내수 비중이 높은 식으로 편차가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수요가 높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분석은 세부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중국 시장의 특성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판매량이 한 해에 1천만 대가 넘어요. 이게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테슬라가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중국 브랜드들이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기능을 담은 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BYD 같은 경우는 2024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어요. 물론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된 수치고, 순수 전기차만 따지면 테슬라가 아직 앞서 있긴 하지만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단순히 전기차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율주행 기능, 실내 인테리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배터리 충전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선택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25년 초에 출시된 새 모델 Y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외관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고 실내도 개선하고 주행거리도 늘리고 가격은 최대한 경쟁력 있게 책정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연말 판매 상승에도 한몫했을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테슬라 중국의 전망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12월의 강한 마무리예요. 이게 1분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12월에 판매를 앞당긴 영향으로 1월이 약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테슬라한테도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중국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또 하나 변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에요.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2025년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게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수출 비중도 중요한 변수예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테슬라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문제 같은 게 불거지고 있어서 이런 무역 이슈도 지켜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영어로 풀,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라고 하는 기능을 중국에서도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면 이게 또 큰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는데 만약 허가가 떨어지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테슬라 중국의 12월 실적부터 2025년 전체 성적 그리고 중국 시장의 현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2월은 역대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지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고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정말 역동적이에요. 매달 새로운 차가 나오고 가격이 변하고 정책이 바뀌고 소비자 트렌드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지켜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중국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태지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전기차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